코로나 사태로 지친 우리 국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짜라짜라짜잔. 사랑하고 존경하는 항이주 유튜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 노래 좀 어땠나요? 예, 제가 만 2년 만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노래를 잘했던, 잘하지 못했던 그것보다는 제가 정성을 다해서 코로나 퇴치송을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 여러분들 힘내시고 정말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퇴치하는데 용기를 가져주십사. 그런 의미에서 제가 노래를 불렀다라는 사실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첫 유튜브 개설을 했는데 하루 만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무려 1,400명이나 됐습니다. 기대 이상이었고 이것은 저한테는 큰 대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팩터 정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항의주의 팩터 정리. 첫 번째는 미래통합당 우리 지역 국회의원 공천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 무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선거 공천관리위원회죠. 공관위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새로 하겠다라고. 재공모한답니다. 그래서 박영수 후보가 되든 이경 후보가 되든 영주에 항은 후보가 되든 재공모에 응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뽑을 거다. 아마 경선으로 갈지 아니면 전략공천으로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시기는 이번 주 주말께 늦어도 18일, 19일쯤 되면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두 번째 팩터 체크. 자, 그러면 울진 선거구에서 영덕으로 떼어져 나간 저쪽은 어떻게 되느냐. 무주공선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제 예측과 마찬가지로 공천을 받았던 이미자 의원은 상주 문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영덕과 의성군이 청송은 빈자리가 되는데 여기에 또 후보자군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현재 국회의원을 맡고 있는 강석호 국회의원님이 그쪽으로 아마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대구에서 남구 중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희국, 유승민 의원계라고 알려진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의성 출신입니다. 등록을 했고, 그 다음 한 분은 경상북도에서 경제부지사를 지냈던 우병윤 부지사, 이분은 청송 출신입니다. 이분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방금 조금 전 팩트 확인을 했는데 김진욱 전 울진경찰서장, 이분은 의성 출신입니다. 이분도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 더 누구냐? 영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청송 출신입니다. 우리 신용길 변호사. 이분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변 사람들 입에서 이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왜? 청송이 고향입니다. 영덕에서 오랜 세월 변호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무 위에 오르내리는 것 같다. 그 정도로 팩트 체크를 하고요. 팩트 세 번째 정리. 이번에는 뭐냐면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서 울진군의회 다선거구에도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공천 후보는 신상규 울진군 이장협의회 회장이 받았고, 송강면 후보, 임대성 후보, 안순자 전 군의원, 황윤석 후보가 같이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팩트 정리를 우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정말 많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노래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사태 우리 용기를 내서 극복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코로나 사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엄지와 양지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어떤 얘기 먼저 들으실래요? 엄지 얘기, 양지 얘기. 매도 먼저 만난 게 낫다고 엄지 얘기를 하고, 가슴 따뜻한 양지 얘기는 마무리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지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주제는 가정 파탄, 무너지는 가정,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국이 난리잖아요. 확진자의 동선을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데, 관계당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의 진원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신천지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관계당국에서 신천지 분들을 명단을 입수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 검사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부부 아니면 가정에서 신천지 신도인 걸 몰랐는데, 이런 관계당국의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가정 불화가 많이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부의 사연입니다. 어제 그저께 강서경찰서 모모 지구대에 전화 한 통이 왔는데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 도와달라, 이런 전화했답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봤더니 부인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하고 남편은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진실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부부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이 부부는 칼로 물베기의 정도를 넘어선 것 아니냐. 부부의 갈등 심각하다. 이것이 코로나 사태로 발생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는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다 보니까 이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사생활이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몇 번 갔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느냐라는 불편한 오해를 사기도 하고요. 또 남성분들도 모텔이나 유흥주점에 들렀는 걸 두고 또 집에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건 조금 정도가 수위가 높은데, 다들 우리가 성인이니까, 한 집에 남편과 아내와 아이와 처제, 이렇게 4식구가 사는 모양인데, 남편이 확진자였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검사를 받았는데, 남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부인과 아내와 아이는 음성, 괜찮답니다. 그런데 처제가 양성이 나왔대요. 그래서 남편과 처제의 사이, 불필요한 오해도 불거져 나왔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확진자를 찾아서 발빠른 예방책,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거져 나오는 2차 피해자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사생활 노출뿐만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가정의 파악이라든가 가정의 불화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당국과 모든 분들이 조심의 조심을 거듭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양지 얘기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기부를 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라고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내주시는 이 성품 기부들, 또 착한 임대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는 부분들은 이 착한 임대료 부분입니다. 정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외출을 자제를 합니다.
식당도 가지 않고 포장마차도 가지 않고 소주방도 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지역 경제가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영세업자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지역사회가 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 그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라는 그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착한 임대료를 좀 깎아주거나 한 달 정도 받지 않으면 어떨까, 한두 달 받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다 제가 소개는 못 드리지만 우리 지역의 몇 분들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영양에 김연희라는 60대 초반의 이분은 영양의 건물을 이렇게나 갖고 있는가 봐요.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이분이 3월부터 3개월 동안은 임대료를 20% 인하하겠다. 근데 이게 금액으로 따지니까 수백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분께 김연희 이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울진 후포에 가면은 이문찬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우리 후포 지역의 백암해센터라는 이 상가, 부지도 넓고 큰 상가를 갖고 계십니다. 2월 26일 날 상가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2월 달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늦지 마라, 이렇게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3월, 4월 이 과정은 좀 더 코로나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참 고맙잖아요. 이분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이와 같이 임대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취재 응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 뭐 그런 것까지 공개해서 뭐 하는데 제가 저희들 신문에 좋은 일이니까 제가 기사를 써서 올렸습니다. 신문기사 참고하시고요. 이처럼 개인적으로 참 보이지 않게 많은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울진군청 앞에 동영자학재단 이사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저희들도 건물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세입자들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3월 한 달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100% 받지 않겠다라고 긴급 이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그분들께 연락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기관에서도 동참을 해주세요. 특히 대표적인 게 경상북도 도청 산하에 있는 출자 출연 기관들, 우리 개발공사와 경북문화관광공사, 그리고 경북도립대학교에서 이 사업에 동참해주고 있다. 이 기관들뿐만 아니라 경북도 내 또 대한민국 전체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차원에서 착한 임대료 사업에 동참해주고 있는데 그분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대표로 그분들께 박수 한번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첫날 제가 유튜버 시간이 좀 많이 길은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짧게 한다고 팩트 체크만 이렇게 가볍게 해왔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엄지 이야기. 정말 확진자 치료도 중요하고 또 예방도 중요한데 그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보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신중에 거듭을 더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지 이야기. 여러 가지 많은 기부와 많은 성품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임대료를 할인해 주거나 받지 않는 그런 운동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 황의주 유튜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사랑과 존경하는 울진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황의주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국민입니다. 슬기로운 국민입니다. 이 어려운 위기상, 이 국난을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슬기로 극복해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생생 황의주의 현장 목소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